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사전 녹화 후 송출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강주 대단지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성남 너머 성남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밝게 살피는 원경명찰,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새기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췄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예측 불허인 현실이지만 당장 눈앞의 과제만 매달리기보다는 더 크게 보면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소외되는 일 없이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짜 로컬의 힘을 보여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모란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성남에서 쏘아 올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의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신년 기자회견장을 이곳에 마련했습니다. 제조업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사회 변화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고민했고 그 결과 과거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그들을 일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 모두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지자체가 펴겠다는 것이 조례의 기본 방향입니다. 또한 이는 디지털 시대를 로컬이 대비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듯이 성남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민 고용보험, 나아가 전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32년 만에 새 옷을 입은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지정은 아쉽게 무산됐지만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도시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성남시가 추가 특례를 얻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남 너머의 성남을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는 나아갈 다음이며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우리는 지금의 성남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은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 대단지라는 과거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성남의 시작점이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이고 전국 최초 민권운동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성남의 역동적 태동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는 6월까지 광주 대단지 사건의 올바른 명칭을 지정하고 광주 대단지 50주년 시민의 등장을 테마로 각종 강연, 학술 토론회,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광주 대단지를 우리의 미래이자 꿈으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창조도시 성남. 그 꿈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요약되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판교 사만 하이펙스부터 넥슨까지 750m 구간을 판교 콘텐츠 거리로 바꾸어서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꿔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에 신청한 성남 판교 게임 콘텐츠 특구까지를 결합시켜낸다면 정말 이곳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창조적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에 총 45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서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보다 본격화된다면 사실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판교 콘텐츠 거리, 그리고 게임 콘텐츠 특구 지정이라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새로운 게임의 거점으로 거듭날 겁니다. 게임과 더불어 바이오와 IT도 성남의 핵심적인 산업이자 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는 11월 성남형 C&D 플랫폼 지원센터가 개소됩니다. 그래서 병원, 대학, 연구소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 이 모두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서 성남시 역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 분야 하이테크밸리 메이커 스페이스도 3월에 문을 열고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금토동의 성남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엔 창업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면서 시민과 기업 간의 소통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는 데 심혈을 쏟겠습니다. 오래된 산업단지인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에도 222억 원을 투자해서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이테크밸리 안 일반 산업단지에 건립되는 혁신 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3,800여 개 입주 기업이 혁신 업종 고도화, R&D, 창업 등을 지원받고요. 나아가 AI 기반의 도시명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컨트롤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겁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데이터 거래소를 지난 12월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빅데이터 유망 스타트업 최대 5곳 정도를 발굴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지능형 CCTV, 스마트 안전 서비스 등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은 복지의 도시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성남은 교통의 도시로도 도약합니다. 판교역 모란역 그리고 성남 산단을 경유하는 성남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이 지난해 11월에 성남 도시철도 현행하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타당성 상향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중동부터 정자역까지를 경유하는 성남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 타당성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런 트램만의 지침을 마련하면 성남 1호선, 성남 2호선 모두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추진 방향도 이달 내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례 3동선 사업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8호선 모란 판교 연장 사업은 들으셨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위례 지역에 개인형 이동수단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도입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마 집까지 이 출퇴근 거리가 보다 편안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성남행 버스 준공영제 13개 노선 104대 운행을 지속하고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확대 추진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마을버스 49개 노선 287대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새롭게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도
순탄히 진행 중이고 원도심,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오늘 4월에 205명 규모의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10월에는 74명 규모의 신흥 3동 주차타워, 그리고 40명 규모의 양지동 공영주차장이 동시에 건립됩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무료 개방인 유휴 부설 주차장을 계속 발굴해서 주차 공유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스마트 주차장은 기존 공영 주차장에서 민영 주차장으로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동에 체력 단련실, 휴게실, 다목적실을 갖춘 연면적 857평방미터의 택시 쉼터와 37면의 택시 공영 차고지를 오늘 9월 완공한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경제 방역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쥐고 가겠습니다. 작년 10% 특별 할인으로 1,300억이 조기 완판된 지역 카페를 올해 2천억 발행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을 확대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고,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지류, 모바일, 카드를 한데 묶은 카드형 상품권과 앱을 개발해서 온라인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앱에는 지역 업체 소상공인들을 선정해서 쇼핑, 배달 서비스까지도 확장을 해서 지역 상권이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약속드립니다. 태평동 중앙공설시장에는 올해 빈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또한 성남동 성호시장은 9월에 이 실시계획 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란 전통상권은 2023년까지 철판 요리 야시장, 고소한 기름시장, 맛집 특화거리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4개 상인의 6,298개 점포의 골목형 상점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발벗고 나서서 성남의 특징, 즉 전통시장과 스트리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이분들이 든든한 울타리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성남형 청년 유디 일자리 사업이 올해 첫 선을 보여서 일단 2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 민간 일자리 채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청년 니트 없는 일자리 경험 사업도 작년보다 40% 증원한 70명의 청년을 선발해서 민간 취업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5,478명,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4,000명을 선발해서 참여자를 더욱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경력 단절 여성의 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일거리 연계 그리고 상생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건강한 환경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선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게 했습니다. 비상대책, 재정운영, 경영의 효율화 등 상수도 사업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상반기 내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복정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복정 제2정수장을 전면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3월부터 상대원 1, 3동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밀폐형, 지하형 저장고 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현대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200
15대를 연말까지 모두 없애고 전기버스 200대, 전기화물차 300대 등 친환경 전기 수소 자동차들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개 분야 4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동시에 올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신재생에너지 확충,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공원 녹지 확충 등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율동, 대원 근린공원 등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 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여 2022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자원 순환도시 성남 역시 이어갑니다. 태평사동, 금곡동, 청솔마을을 시장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쓰레기 배출부터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하고 이들 시민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998년에 설립된 성남 소각장을 대신할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은 2024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 역사, 은행, 조합, 사회복지관 등 연말까지 총 3곳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 기능을 보다 강화합니다. 그간 1028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성남시 의료원은 전담 병상을 최대 172병상까지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감염병 거점 전담 병원으로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월 내 수정중원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고 분당 보건소의 기존 감염병 관리팀을 감염병 관리센터로 격상합니다. 역학조사관을 1명씩 각 보건소에 배치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계속해 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수진2, 태평2, 태평4 맞춤형 정비사업과 태평2사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 짓습니다. 중점 재생구역인 산성대로 단대 논골 지역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만들고, 또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문화 공동체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는 3월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단대독 행복주택 60가구 입주가 시작됩니다. 2024년까지 삼평동 667번지에는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종사하는 청년층에게 공유형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야탑동 134-1번지에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 분양주택 242세대 입주자를 올해 상반기에 모집합니다.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주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조도시 성남은 문화를 품어안습니다.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이미 지난해 12월에 마쳤고, 모든 행정 절차를 2022년 하반기까지 거친 후에 공사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 구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다목적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내년에 설계 공모를 해서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후에 2024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의 소통과 화합의 거점이 되는 성남 시립박물관은 시민과 함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5월 전시동의 건축 설계 현상 공모 및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가서 2025년에는 시민 여러분에게 선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 영성여중은 지난해 연말 꿈꾸는 예술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올해 학교문화사업, 사회문화사업을 지역 거점 형태로 운영하고 예술터 내의 손기술랩, 이미지랩 등 교육공간을 10분 활용해서 창의적인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남시 건축물과 공간 환경 조성은 굉장히 남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성남시가 도입한 성남시 민간 전문가 제도가 있는데요. 총 17명의 총괄 공공 청년 예비 건축가가 기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공공건축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고 자문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제도를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등 13개 공공건축 사업에 녹여내고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오픈을 속속 앞두고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판교역 지하에 총 168평 규모로 일자리 혁신센터, 창업카페, 청년지원센터 2호점이 들어섭니다. 공유부엌이나 1인 미디어실 등이 있는 청년 플랫폼으로서 아마 청년들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금강동, 복정동, 백현동 등 올해 총 7곳이 추가로 문을 열어서 19곳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례동, 판교 대장지구 등 총 13곳이 신규 개원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준공률 80%로 3월에는 여수동으로의 이전을 완료해서 시청과 여수동 전역이 아마 키드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당도 행정복지센터도 오늘 4월 새 단장을 마치고 정자일동, 순회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이달 내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315면은 오는 8월이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공간도 올해 첫 선을 보이는데요. 순회도서관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하반기 착공에 들어서고 대장지구 도서관은 상반기에 부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수정도서관, 시청각실은 리모델링해서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12월엔 신흥동 일대 제1공단 근린공원 역시 희망대공원과 연결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고 원도심 휴게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오는 7월에는 정자동의 클럽하우스를 겸비한 축구센터가 시민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또한 시청공원 저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도 오는 8월에는 끝이 납니다. 코로나가 만약 잡힌다면 하절기엔 인라인 스케이트장, 동절기에는 그냥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 성남답게 복지라면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진짜 좋은 도시 성남 명성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신설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도 지속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그 전담팀은 더욱 키워서 전담 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문 요원 3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또한 이 아동학대와 더불어 가정폭력이라든가 여성폭력 문제까지를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 가구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역시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2월부터 중위소득 90% 이하 200여 1인 가구에 비급여인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여성과 청년을 위한 중원구 여성 쉐어하우스 1호 시범 운영도 시작할 거고요. 1인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 300가구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IoT를 접목한 안전관리 솔루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전체 인구수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로 첫 진입한 만큼 오는 5월까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완료하고 노인 치매 통합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독거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노인 인권 지킴이도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택시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전체 심한 장애 1만 3천여 명으로 확대해서 이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도 더욱 보강해서 32년 된 산성동 장수경로당을 내년 6월에 그리고 26년 된 국내동 경로당을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2022년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학교 혁신 영역 자치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104억 원 규모의 성남형 교육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교육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5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50개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메이커 스페이스 온라인 토론 교실, 그리고 온라인 스튜디오 공간까지도 함께 창출해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사업을 할까요? 결국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일 텐데요. 그러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또한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곳의 사람과 자연이 무너지면 다른 곳의 사람과 자연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세계와 사람과 자연이 정말 우리한테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준비를 위한 세계와 사람과 자연의 융화, 그것을 바로 성남이라는 로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귀담아 듣고 스며들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고 그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평등하고 정의롭게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밝게 살피면서 더 담대하고 용감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광주대단지 50주년을 맞아 오늘이야말로 행동하는 그 첫날로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하고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로컬, 세계와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로컬, 우리 성남에서 단순하고 순진한 어떤 응원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과 도전의 구호로서 활짝 피우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겁도 나고 익숙하지도 않지만 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희망을 불어넣으며 행동하는 도시, 사람과 함께 가는 도시, 가치를 품고 같이 가는 도시, 성남의 공동체,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